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예, 지난 2014년 정윤회라는 비선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진 청와대 문건이 나오면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건 찌라시다라고 했던 발언을 조금 전에 들으신 건데요. 근데 희한하게도 당시 이 문건은 그 문건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누가 언론에 흘렸느냐 이쪽으로 수사가 방향이 잡혔고 결국 유출자로 지목된 최경락 경위가 목숨을 끊었지요. 고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억울한 죽음이다. 이건 자살당한 거다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정윤회 문건 파동을 재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죠. 이 재조사 방침을 들은 고 최경희의 유족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AS 뉴스에서 이 유족들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고 최경락 경위의 형님 최낙기 씨 연결을 해보죠. 최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 사건을 재조사한다라는 소식 딱 듣고는 어떠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또 눈물 받아요. 누님이나 우리 형제, 예. 어머님도 한분 생전에 계시지만 다 뉴스만 나오면 그냥 울음바다였습니다. 지금도. 예. 우선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최경희 동생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서 근무하던 경찰이었던 거죠. 네. 예. 하는 일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정보 수집하는 게 임무였고요. 네. 예. 근데 이 문건 이슈의 핵심은 사실 문건의 내용 그 자체지 유출이 아니었는데도 유출 사건으로 문제를 청와대는 호도해 갔고 그 과정에서 최경희는 끝까지 나는 이 문서를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가족들한테도 주장을 했던 거죠. 자기는 아니다. 난 박스 본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유출됐다는 그 박스 나는 본 적도 없다. 네. 또 최근에 박관천 경정도 나는 거기다 갖다 놨지만은 캐비넷 서랍에 그대로 키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예. 흔적도 없고 흩어진 흔적도 없고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있었다.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 박관천 경정이 사건 당시 문건 보관하고 있던 그 캐비넷에 어떤 도난 흔적도 없었다라고 그 진술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물건은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작년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한일경위가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같이 유출을 했다라고 알려진 한일경위가 뭐라고 양심 선언했죠? 회유가 있었다. 예, 유출했다라고 자백해라라고 내가 회유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한경위가 한모경위가 그렇죠.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것만 예. 봐도 동생이 유출을 안 했던 게 드러나잖아요. 라고 한일경위는 회유를 당했고. 그렇죠. 근데 최경희는 끝까지 사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유출했다는 그 조서에 사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강압적인 수사,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사인을 요구한 게 아니냐라고 가족들은 생각하신다고요? 동생이 거기가 서울구치소 가 있다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저녁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계속 조사를 했고 예. 또 소변도 못 보라고 해가지고 오줌 소태가 나가지고 약을 먹고 거기 서울구치소에서도 그때 당시 추워가지고 달달달 밥을 못 먹어가지고 더 출 거 아닙니까 그 겨울에. 그렇죠. 달달달달 떨고 아랫니가 위에니가 떨을 정도로 해서 거기 직원이 옷을 하나 사서 넣어주고 거기에 누가 들어온 사람이 티셔츠를 하나 벗어서 동생한테 줬대요.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전화가 왔었어요 누가.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이 교도소. 구치소 직원이 직접? 네. 그래요. 아니 그 소변을 보러 못 가게 했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조사를 받으면서 소변을 못 가게 하러 갔다. 그건 와서 우리 재수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조사받고 와서 이거는 최경희가 네. 직접 한 말이에요. 그렇죠. 잠 제대로 못 자고 엎치락뒤치락 해다. 그러고 나서 소변이 안 나온다고 오줌을 참아가지고. 너무 오래 참아서.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따가 새벽에 또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가 예. 또 뭐 막 배송 통곡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재소환장 구조로 떨어지니까 예. 그냥 뭐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목줄을 잡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요. 그 혹시 최경희의 뭐 동료라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증인들이 다른 얘기 증언한 것도 있습니까?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검찰에 가서 박스도 보지도 못했다. 네. 그리고 박관정 경쟁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박스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뭐 입 닫으라고 그런 얘기도 했다. 아, 그러니까 당시에 동료 경찰들도 조사를 받고 왔는데 박스 보지 못했다 이러니까 입 닫으라고 했다? 너네도 죽일 수 있다는 식으로다가 입 닫으라고. 아. 그러니까 다 조심들 한 거죠. 그 당시.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최경희는 이걸로 불충분하다 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그리고 구치소에서도 나왔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이 부분을 가장 석연치 않게 생각하거든요. 기각됐는데 나와서 보니까 변호사를 같이 한일이가 아는 사람하고 믿고 해놨는데 예. 따로 분리를 시켰잖아요. 둘이 같이 변호사 한 사람을 선임하기로 했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한경위는 다른 변호사를 쓰고 있더라. 그렇죠. 기각되고 나와서 보니까 예. 선임을 취소했다. 선임을 취소했다. 그래요. 그 당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영문을 몰랐을 텐데 이제 와서 한모경이가 언론 인터뷰한 거나 여러 가지를 퍼즐을 맞춰보면 결국은 한모경이는 그 당시 회유를 당해서 그쪽에서 변호사도 뭐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랬던 게 아닌가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우리 유가족 입장이나 아마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를 내용을 알고 나면요. 예. 나랑 같이 유출로 지목받았던 사람이 결국 그쪽에 회유되는 걸 보면서 최경희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자포자기로 가죠. 나를 완전히 더 집에 왔을 때도 그랬는데 내가 주동자라고 나를 똘똘 말아서 나를 유출범으로 몰라라는데 이게 참 BH하고 싸움이 힘들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밥도 3숟갈도 못 드더라고. BH. 그냥 얼굴은 완전히 그냥 시커매가지고 네. 다 그냥 청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 걸 뒷모습을 보니까 아하. 내가 정말 끝까지 싸우자 그러니까 형 BH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블루하우스 청와대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네, 얘들은 거대 권력인데 얘들이 말하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야 집이라도 팔아서 대법원까지 가보자 그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 어머님 임대 사시다가 오셨는데 그 임대 아파트 보증금 변호사비 1,300인가 1,200인가 그때 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임대 아파트 그 보증금 빼가지고 네, 변호사 네. 사신 우리 거잖아요. 뭐 소시민이 뭐 돈이 있습니까? 돈도 아깝다라더라고요 동생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 애들이나 먹고 살게 형 놔뒀으면 좋겠어 이러더라고. 그런 얘기. 진짜 돈이 아까워. 근데 이제 체포되고 나서 예. 가면서 재수 씨한테 변호사한테 송금 좀 해라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저도.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얼마나 겁이 났겠냐고. 아,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 들고. 기각돼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다시 소환장 또 떨어지고. 예. 변호사 한일경이하고 또 떼어놓고. 이러니까는 보통 사람 누구나 다 그러게 되면, 아, 나를 죽이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은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돈이라도 챙겨놓지. 누가 돈 준다라면은. 나는 정말 그렇게도 안 살았다 이거요. 그렇게 안 살았다. 애들 어떻게 사느냐 이거요. 형 애들 좀 도와줘. 내가 들어가고 나면 애들 좀 도와줘. 그 뒷모습을 볼 때 형으로서 얼마나 싶겠습니까? 참. 예. 2년 5개월이 6개월이 지나도요. 우리는 정말 지금도 눈물이 그칠 줄 모릅니다. 아이고. 예.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몰고 간 거죠.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라라는 방침이 내려지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문건 첩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어떤 그 단서라든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출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던 건데 이제 와서 뭘 다시 재조사하라는 것이냐. 이제 뭐 이런 취지의 반발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닙니다. 저희 유가족이 아니래도 예. 이건 조사가 안 됐다고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하, 조사가 그 당시 안 됐다고. 네, 그냥 조사가 멈춰 있는 거다. 권력의 힘에서 묻어버린 거다. 그렇죠. 그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을 했으면은 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없고 내 동생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거고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늦게나마 재조사를 한다니까 예.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디 재조사가 내용에 대한 조사 또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모두 다 깨끗이 이루어져서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의 유출 당사자로 지목이 돼서 수사를 받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고 최경락 경위의 형님 최낙기 씨였습니다.